호주에 이어 폴란드와 루마니아까지 점령한 대한민국의 보병 전투 차량 AS-21 레드백. 한국 장갑차를 원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뜻밖의 곳에서까지 레드백을 도입하겠다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위에 위치한 모로코가 그 주인공인데요. 대체 왜 모로코가 뜬금없이 레드백을 구입하겠다고 나선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죽지세의 기세로 연일 수주에 성공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산. 최근 호주에서 레드백 수주에 성공하면서 동유럽만이 아니라 서방 세계 주요 국가에도 한국 방산 무기가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이번 승리는 세계적인 방산 기업 독일의 라인메탈을 제치고 거둔 성과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주와의 계약 규모는 대략 24억 호주 달러, 하나로 2조 676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호주 육군을 비롯해 군 관계자가 5년에 걸쳐 한국과 독일의 장갑차를 꼼꼼하게 비교한 결과 한국 장갑차가 독일 장갑차에 비해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동안 기갑 분야에 있어서 자신을 따라올 것이 없다고 주장했던 독일 방산의 신화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레드백의 명성은 호주를 넘어 미국과 유럽 여러 국가들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들려온 놀라운 소식 하나가 한국 방산 호조는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바로 모로코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지금껏 한 번의 무기 수출도 없었던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레드백에 큰 관심을 보이며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아랍권 국방매체 디펜스 아라빅은 모로코가 레드백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호주에서 내린 레드백 낙점 소식을 보고 모로코 역시 레드백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레드백의 경우 모로코에서 사용되는 미사일과 호환된다는 점이 모로코 정부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입니다. 레드백에서 이스라엘 라파엘의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2나 미국의 자벨린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존 보병 장갑차를 월등히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 무기 호환도 가능한 점이 모로코 정부가 레드백에 빠진 이유라 밝혔지만 사실 전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동유럽도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모로코에서 레드백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테러 조직이 준동하고 있는 것도 아닌 모로코에서 갑자기 서둘러서 레드백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최근 아프리카 쿠데타 벨트가 확장하며 모로코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사헬 지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위치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내전은 물론 기존 정부를 뒤엎는 쿠데타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시작한 것이 시작인데요. 당시 말리에서 총선 결과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 틈을 노리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군부 세력이 나라를 장악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죠. 기니에서도 개헌을 통해 사면임에 성공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9월 쫓겨나게 되면서 마마디 둥부야 대령의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하야 시위를 벌였지만 이를 묵살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죠.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해 수단, 니제르와 같은 나라에서도 일제히 군정이 세워지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결국 가봉에서도 쿠데타가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가봉의 봉고 온딘바 대통령은 최근 선거를 통해 사면임에 성공했지만 이에 불만을 품은 군부 세력은 브리스 올리기 은구마 장군을 과도 지도자로 내세워 온딘바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로써 사헬 지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서 군부 세력이 집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 전후에 벌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쿠데타 벨트 행렬의 배후에는 사실 러시아의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망한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각종 쿠데타 현장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용병 집단 바그너 그룹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세력을 봐주며 병사는 물론 무기까지 지원해왔는데요. 직접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음성적으로 이들은 컨설팅 명목 아래의 쿠데타 세력을 지원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푸틴이 프리고진을 앞세워 계획적으로 반란군을 지원한 것이죠. 미군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반란군을 막기 위해 정부군을 지원했으나 바그너의 집요한 계획의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북아프리카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북아프리카 시민들은 이번 쿠데타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그로 인해 난민이 되어 아프리카 다른 국가로 몸을 의탁하게 되었는데요. 모로코가 이 난민 행렬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나름의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지중해와 대서양에 맞닿아 있는 특성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온 모로코는
난민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국가인데요. 가뜩이나 코로나 시기로 인해 수출에 제약이 생기고 경제가 어려워진 마당에 쿠데타 벨트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이 모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모로코 정세까지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벨트에 위치한 군부 세력들이 난민을 잡아넣기 위해 병력을 이동하면서 모로코 주변까지 침범하는 모습을 보이자 모로코 입장에서도 병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러시아 용병 세력의 무기를 지원받은 반란 세력들은 최신식 무기를 사용하면서 국경을 위협했지만 모로코는 그에 비해 1, 2세대 떨어지는 무기를 이용해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연히 모로코 입장에서는 자국 방어를 위해 첨단 무기는 물론이고 전쟁에서 검증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레드백이었죠. 합리적인 가격에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는 레드백은 모로코 입장에서 최적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로코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에 더욱 애착이 갔던 이유는 바로 원수라 할 수 있는 옆 나라 알제리가 중국과 친하게 지내며 친중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목적에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알제리는 모로코와 앙숙이라고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국가인데요. 서서하라 독립 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는 날카로운 대립을 거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제리가 중국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안보, 국방 분야 협력을 위해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는 모습을 보이며 모로코는 알제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중국에게 반감을 보였습니다. 알제리 17개 주를 횡단하는 동서고속도로를 중국의 시틱 건설 회사가 완공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였죠. 이에 모로코는 중국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모로코가 한국에 레드백 수입 요청을 보내온 것은 향후 한국과 더욱 깊은 정치 경제적 협력까지 이루어 나가고 싶다는 제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게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K방산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가 찾아온 셈이죠. 모로코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면 혈맹이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닌 폴란드에서도 한국제 보병 전투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폴란드는 한국의 레드백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다면 평가를 거치는 것은 물론 무기 시연 장소에도 참여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레드백의 성능을 시험하기도 했죠.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신형 장갑차 보르숙의 보안수단으로 한국의 AS-21 레드백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였습니다. 레드백 시연에 많은 폴란드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직접 끌어보면서 실제 운용에 대해 경험을 쌓기도 했는데요. 폴란드 군사 관계자들은 직접 몰아본 레드백에 대해 현재 운용 중인 폴란드 장갑차에 비해 50년은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부에 장착된 화면과 카메라의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장비가 복잡하지 않아 운용에 있어서도 어렵지 않다고 평가해 실제 군인들의 운용 평가에서도 만점을 기록했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실제 전장에 투입해 바로 핵심 유닛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조작이 가능하고 성능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은 AS-21의 도입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AS-21 도입은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폴란드가 구입한 다수의 무기들 FA-50은 물론 K9 자주포를 구매하는데 엄청난 돈을 썼기에 보병 장갑차를 수입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폴란드가 여유 자금을 확보한 뒤에 보병 장갑차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바라본 가운데 한동안 레드백 수입에 대해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발견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AS-21에 대한 도입 논의를 마무리 짓고 공식적인 발표를 한다는 루머였죠. 실제로 이번 MSPO에 폴란드와 한국 국방부 간의 양자 회담이 진행되며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이번 참석의 목적은 양국의 우위를 다지는 것도 있지만 2차 방산무기 도입은 물론 레드백 수입에 대한 구체적 논의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한 이번 MSPO에는 폴란드가 아닌 루마니아도 참석해 레드백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는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 현재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대화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탐내는 물건은 바로 한국의 레드백. 호주가 레드백을 최종 낙점하면서 루마니아 역시 레드백을 주요 보병 전투장갑차로 낙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극비리의 레드백 실전 테스트를 루마니아 현지에서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업이 잘 성사된다면 한국은 엄청난 수주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이 사업은 2031년까지 25억 유로,
하나로 3조 5,400억 원 상당의 IFV 264대, 이후 52대를 추가 구매해 총 316대를 구매하는 사업인데요. 테스트만 진행하고 구매에 있어 속도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가 이번 MSPO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고 한국을 수주 파트너로 낙점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 것이죠. 호주에서 사업이 지체되며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았던 레드백이 날개를 펼치고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고 있습니다. 부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 대한민국 방산이 5대륙 6대양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K방산 신화를 앞으로도 쭉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